오늘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이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임명된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상임고문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이 네. 캠프가 3개예요? 시민캠프, 민주캠프, 미래캠프?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당 공조직은 이제 민주캠프로 움직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그 인터넷과 SNS 발달에 따라서 시민의 정치 참여 욕구가 커졌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의 욕구를 받아내는 거죠, 시민캠프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래캠프는 이제 정책 대안에 대한 제시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캠프를 따로따로 둔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공동대표를 맡으셨는데, 네. 보통 이런 캠프의 공동대표 그러면 많아야 한 2-3명 같은데요. 네.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거의 10몇 명 되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하경 의원하고 안도현 시민, 김영경 청년유니언 대표 등등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당이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이 울타리를 치고 자신들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형태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민과의 소통, 시민들의 정책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책화하고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통합당은 상당 선언문에 기존의 오프 정당 구조에다가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오늘 탑재한 네트워크형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선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당 정신에 맞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서도 시인도 화백도 그다음에 동네 빵집 하는 분, 장애인으로서 어렵게 극복해내는 분, 또 이제 청년 직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활동해온 분들, 이렇게 다양한 직능 분야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국민농업포럼 대표 이런 분들도 있지만, 조금 아까 하신 고재영 씨 동네 빵집 사장, 이런 분은 동네 빵집의 대표입니까? 그분은 굉장히 상징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로 전국 빵집을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10,000몇 개가 동네 빵집이 없어졌는데, 그분 경우는 다 몰아냈다는 거죠. 자기 고유 브랜드 이름 가지고, 성공시켜낸 아주, 그래요? 분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빵집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군요. 네, 군포에 아주 신화적인 빵집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 경우에 이제 어떻게 골목 상권들이 힘을 합쳐서 경쟁력을 갖추느냐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과 SNS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부분 등등 해서 굉장히 기여할 부분이 많은 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캠프는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10만 회원, 그러니까 정규군 10만, 그다음에 시민군 100만을 형성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가 내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참여해서 바꾸고 싶으신데 통로가 없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민주통합당이 국민 경선을 도입하면서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많이 참여하는 통로를 많이 열었지만 그걸 좀 더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께서 정치 혁신을 조건으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정치 혁신의 내용은 결국 정당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공천의 변화, 정책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이나 정자금법 등등에 대한 개정 문제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정당의 모범을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당 구조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정당 구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낸다. 함께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규군이 뭐고 시민군이 뭐예요? 정규군 그건 이제
그 시민 캠프가 이제 그 사이트를 열어야죠. 예. 그러니까 2002년을 되돌아보면 노사모가 단일 조직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문 후보 팬카페도 뭐 서너 개가 되고요.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 정세균 후보 이렇게 많죠. 그다음에 뭐 그 정봉주 의원의 미군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희 국민의 명령도 있고 이렇게 그 각각 자기 그 이렇게 여러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화된 각각의 조직이 독자성과 정체성을 지니되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체가 모여서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 그분들을 정규군이라고 부른다면, 그럼 이제 앱을 이제 또 만들어야죠. 이제는 뭐 사이트 갖고 안 되니까 찾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분들 경우는 이제 회원까지는 좀 덜 되더라도 일단 움직임이 어떤 게 있고 또 이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이제 시민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규군은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한 10만 그 회원 그렇죠? 그리고 시민군은 스마트폰 통해서 팔로잉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념 규정하면 되겠군요. 네, 뭐 간단하게 하자면 그렇겠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다고 해서 그게 뭐 회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뭐 회비를 낼 수는 없죠. 지금 이게 선거 국면이라서 정자금법 문제가 있어서요. 네, 회비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백만하고 아주 친하세요. 우리 문성근 상임고문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이거 만들어가지고 처음 이거 만드시고서도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이게 될까요?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 야권 통합정당을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말 그때 초창기에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정당의 구조를 이번 시민 캠프를 통해서 구체화시킨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그걸 통해서 당내 공천 여기까지의 제도화는 아직은 아니지만 아니 사실은 지난 4월 총선에 그 공천 과정에 대한 그 비판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민주당 창당 이래 가장 경선을 많이 했고요. 또 그 경선도 사실은 100% 국민 경선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초기 공천에 이제 여러 비판 받을 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지 않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천이 제대로 못된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 창당 선언문에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을 만든다 했고 그것의 툴로서 모바일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떻게 보자면 정당 구조는 아직까지 안착되지 못하고 모바일이라는 제도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은 이제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총출동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면에 그 민주진보 가치 지향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가급적 많이 모여야 앞으로 공천까지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참여 정도가 이제 성공 여부를 판단하겠지요. 공천을 비롯한 정당 내부의 제도까지도 변화된 혁신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세력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 캠프에 어떤 세력 기반이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부터 시작해서 민주통합당 만들어내시고 직접 부산에 출마까지 했다가 이제 아깝게 낙선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 그 후보 경선 때는 특정 캠프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 캠프 합류하지 않고 이제 후보 간 중립을 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선 후에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선 후에 다 같이 모이는 일을 해야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캠프에 합류하지 않았었죠. 문재인 후보가 될 거로는 예상하셨어요? 아무래도 여론 지도가 높으니까 예측이 가능하긴 했었죠. 근데 그 제주 경선 결과가 그 굉장히 그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경선 거치면서 후보로 확정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예상은 했죠. 문 후보랑은 언제부터 어떤 인연을 갖고 계세요? 일단 민정수석 때부터 이제 종종 뵀었고요. 물론 그 전에 2000년 경선 때도 뵌 적은 있는데 뭐 깊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혁신된 정당 안에 통합하자.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을 같이 하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시작했죠. 예. 그리고 시민캠프 공동대표 맡아달라, 뭐 아주 흔쾌히 응하셨겠네요. 그죠? 아니, 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경선 끝나면 제가 시민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딴 자리가 없네요. 딴 자리 가실 데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천상 시민캠프 대표시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변수가 단일화입니다. 그렇죠. 단일화 꼭 돼야 된다고 보시죠?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됐으면 하시죠? 뭐 정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원하죠. 단일화의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여론조사 방법은 온당하지 않고요. 예. 이를테면 2002년 경우에는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부상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안 교수께서 벌써 지난해부터 언급이 되고 계셨는데, 이제 와서 여론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두 분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방안도 있겠는데,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결국, 안철수 교수가 이렇게 부상한 이유가, 예. 결국은 정당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예.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만들어졌을 때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충족이 안 됐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안철수 교수가 부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단일화 과정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 지지자 통합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의 혁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을 포함해서, 예.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당 자체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예. 그것이 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이 그런 정당 구조로 변화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교수가 당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민주통합당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 박원순 후보 경우에도 예. 시민과 소통되는 온오프 결합 정당이 만들어지면 입당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만들어졌으니까 입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은 지금 그렇게 진화해 가는 과정인데 예. 정당 구조가 아직까지 안착되지 못한 지점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하는 과정에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대선과 대선 후에 어떻게 정당 구조가 안착될 것인지를 합의하면 그 안에서 세력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민주통합당이 그런 정당 구조로 확실하게 진화하는 것을 보고 안철수 교수가 당에 합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누가 후보가 됐냐는 또 남아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정치협상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사실은 국민 경선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이 108만 명이 하셨는데 그 중에 20만이 당원이었고 88만이 시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도 경선에 계속 투표를 하겠다라고 동의하신 분이 35만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35만 명을 두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예컨대 토론회를 하고 정견 발표를 하고 그런 것을 거치고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바일 경선을 한다든지. 한 번에 하는 방식도. 한 번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어쨌든 민주통합당의 혁신적 진화일 것이고, 그걸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게 시민캠프입니다.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나는 과정이 곧 단일화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성근 공동대표 만났습니다.